최근 전북대 교수들의 비위 행위가 잇따르자 김동완 전북대 총장이 도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정읍의 한 교차로에서 트럭 2대가 부딪혀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전멸신호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64명의 명의로 종신보험 111건을 계약했다가 수당 등의 명목으로 11억 원을 챙긴 뒤 나중에 보험을 해약한 혐의로 보험 설계사 1명이 구속됐습니다. 허위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64명도 형사 입건됐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100년간 쓸 수 있는 새만금 장기 임대 산업용지에 기업 투자가 몰리면서 산업용지가 등났습니다. 추가 용지 확보가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북대 교수가 논문에 자녀 이름을 끼워넣고 그 실적을 자녀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 앞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가 나가고 이뤄진 교육부의 특별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주방송이 제기했던 그동안의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대 이모 교수 논문 중 자녀 이름이 공동 저자로 등장하는 건 모두 8편. 이 가운데 3편은 연구 참여 없이 이름만 끼워 넣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끼워 넣기 논문은 고등학생 자녀들 입시에 활용됐습니다. 당시 자녀들의 교과 성적은 중하위권. 하지만 가짜 논문 실적이 반영된 면접에서 1등을 차지했고 아버지 학교인 전북대에 합격했습니다. 저희 감사 결과 연구 부정으로 드러난 논문 3편이 확인이 됐고 그것이 입시에 활용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 교수 연구 비리는 더 있습니다. 자신이 주도하던 국가연구사업에 자녀들과 조카를 연구보조원으로 올려 4,600만 원 인건비가 지급되도록 꾸몄고 나라에서 지급된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는 한 통장에 몰아넣고 마음대로 꺼내 썼습니다. 이렇게 쓴 돈은 5년 동안 4억 원이 넘는데 정부가 감사에 착수하자 이런 비리들의 흔적을 없애도록 학생들에게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받아든 전북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구감사실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고 연구 논문과 연구비 등 연구윤리에 대한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별감사를 통해 적발된 전북대 미성년 저자 논문은 이 교수 사례를 포함해 모두 25건. 교육부는 지난해 3차례나 미성년 논문은 없다고 거짓 보고한 전북대에 기관 경고를 내리고 이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자녀 2명의 입학은 취소하라고 통보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이 같은 연구비리뿐만 아니라 학생에 대한 갑질, 음주운전 등 전북대 교수들의 비위가 계속 터져나오자 전북대 김동완 총장이 오늘 도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내놓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비리 교수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완 전북대 총장과 주요 보직 교수들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교수들의 잇따른 비위 행위로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습니다. 대학의 최고 책임자로서 저는 현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 자리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습니다. 인권센터를 독립기구로 설치해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고 성폭력, 성희롱 방지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감사실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연구 비리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교수 윤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진상조사와 가해자 조처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내의 제도와 규정을 꼼꼼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비위 교수들을 언제 징계할 건지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관련된 규정은 명확하게 없는 상태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해당하는 교수님께서는 사실 다툼의 어떤 여지는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와 학생의 수직적 갑을 관계가 여전한 상황에서 과연 교육과 상담, 내부 고발에 기댄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 전북대에 필요한 건 허울뿐인 대책이 아니라 비위 연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정읍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고소작업차가 충돌해 70대 부부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은 평소처럼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주회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차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도로에는 파편이 널려 있고 옆으로 쓰러진 고소작업차가 처참했던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오늘 아침 6시 40분쯤 정읍의 한 교차로에서 3.5톤 고소작업차와 1톤 화물차가 충돌했습니다. 빨간색 전멸 신호에서 직진한 고소작업차가 오른쪽에서 오는 화물차와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화물차는 황색 전멸등에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해서 좌우측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요. 그냥 둘 다 똑같이 진행해요.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72살 홍모 씨 부부와 뒷좌석에 타고 있던 60살 김모 씨 등 3명이 숨졌습니다. 고소작업차 운전자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씨는 평소처럼 아픈 아내와 김 씨의 치료를 위해 정읍 시내 병원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부인하고 그 옆마을 사는 아주머니하고 신장 투석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병원에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경찰은 고소작업차 운전자가 빨간색 전멸등이 켜졌는데도 멈추지 않았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보험 설계사들은 한 달에 많은 보험료를 내는 계약을 맺으면 더 높은 수당을 받는데요. 이 점을 이용해 지인들을 고가의 보험에 가입시킨 뒤 11억 원이 넘는 수당을 챙긴 보험 설계사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돌려막기로 보험료를 대신 내주다가 꼬리가 잡혔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이 보험회사에 근무하던 보험 설계사 41살 이모 씨는 우수 사원상을 수십여 차례나 받아왔습니다. 한 달 보험료만 100만 원이 넘는 종신보험 계약을 잇따라 성사시켰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보험왕 수준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수당을 노린 사기범행 덕분이었습니다. 이 씨는 3년 전부터 자신이 보험료를 내주는 조건으로 지인들을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시켰습니다. 계약 한 건당 1,000만 원가량의 수당을 받아가며 보험료를 대납해주다 해약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얘기는 좀 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뭐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대표님도 지금 현재 자리에 안 계시는 상황이고. 이 같은 수법으로 교사와 공무원 등 지인 64명을 끌어들여 모두 110건이 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덕분에 3년 동안 보험사로부터 받아 챙긴 수당은 11억 원이 넘었습니다. 생활비도 쓰고 수당 받은 놈 가지고 보험료 대납해주는데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또 추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다 보면 이게 돌려막기가 되는 거예요. 돌려막기 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줄 능력이 안 되니까. 경찰은 사기 혐의로 이 씨를 구속하고 이 씨를 도운 64명은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낮은 임대료를 내고 100년간 쓸 수 있는 새만금 장기 임대 산업용지에 기업 투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장기 임대 용지가 바닥나면서 산업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투자 유치의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소전기차 업체 4곳이 새만금에 전기차 생산단지를 만듭니다. 공장을 지을 곳은 장기 임대 산업용지 38만 제곱미터입니다. 땅값의 1% 임대료에 100년간 임대 가능한 파격적인 조건에 벌써 추가 투자 계획까지 밝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새만금에 약 100만 평의 땅에 연 5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해서. 문제는 장기 임대 용지가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확보된 땅은 66만 제곱미터. 임대 계약을 마쳤거나 투자를 약속한 20개 기업이 쓰겠다는 면적은 한참 많은 85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내년에 공급할 34만 제곱미터를 시기를 앞당겨 올해 공급하는 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만 제곱미터를 새로 확보해 늘고 있는 기업의 투자 수요에 대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OU를 체결하고 요청하는 부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이미 그 면적을 다 오버한 거예요. 추가적으로 한 30만 평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자라고 하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활기를 띠기 시작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때 장기 임대 용지를 확보하고 공급하는 일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토부의 이번 입법 예고로 자치단체의 아파트 분양가 심사 과정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전북에선 전주시가 2016년부터 분양가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해왔지만 다른 시군은 의무사항이 아니란 이유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평화당 내 이른바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의 내홍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진단은 일치하지만 해법에는 입장차가 큰데요. 오는 16일 예정된 심야 의원총회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요일에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 자리. 유성엽 원내대표와 최경환 최고위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의 최고 의결기구지만 지난달 13일 이후 비당권파의 불참으로 반쪽 자리가 되었습니다. 정동영 대표와 조배숙 전 대표, 김광수 사무총장 중심의 당권파는 아직까지는 정계 개편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만큼 먼저 정의당과 교섭단체를 꾸린 뒤 외부 세력을 모아 제3지대로 확장하자는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의 내부 정리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은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성엽 원내대표와 김종회 의원 그리고 광주 전남권 의원들이 주축인 비당권파는 정동영 대표 등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에서 제3지대나 신당을 모색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정기국회도 9월부터는 시작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이전에 확실한 가닥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동영 대표는 당원 70%가 선택한 당대표를 내려오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유성엽 원내대표는 평화당이 먼저 변화해서 바른미래당 등의 변화를 유도하자는 겁니다. 양측 모두 나름의 명분과 논리가 있지만 총선 공천권과 정계 개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개파 간 파워게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당내 지지율은 바닥을 맴도는 사이 자칫 분당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의 내용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유성엽 원내대표가 오는 16일 심야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황. 이 자리에서는 신당 창당 여부 등에 대한 끝장 토론이 예정돼 있어 민주평화당 진로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라북도 장애인체육회가 성희롱, 성폭력 등의 예방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장애인체육회는 기관장이 2년 이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지 않거나 예방 교육에 대한 고위직 참여율이 50%에 못 미쳐 부진기관으로 꼽혔습니다. 여성체육부는 장애인체육회에 관리자 특별교육과 예방교육 개선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전북 대다수 시군이 공공조형물 관리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4년 권고에도 군산과 정읍, 남원과 김제, 완주 등 10개 시군은 설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듣거나 정기적으로 완전 점검을 하는 등 공공조형물 설치와 관리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전북의 공공조형물은 일반 조형물 193점과 기념추모비 52점 등 278점입니다. 네이버 데이터 센터의 새만금 유치가 추진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네이버가 제2 데이터 센터를 경기도 용인에 만드는 걸 백지화한 뒤로 공모 방식을 통해 입지를 다시 선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새만금에 유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애초 용인시의 건립을 추진하면서 1,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읍 무성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정읍시는 오는 20일 무성서원에서 국악관현악단과 정가진흥회가 참여하는 축하 공연을 엽니다. 또 무성서원의 신의를 모신 최치원과 정극인의 사상과 풍류를 배우는 강좌를 함께 진행합니다. 이 밖에 오는 9월에는 전라북도와 함께 세계유산 등재 선포식을 엽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익산 30.9도, 전주 29.5도 등 대부분 지역이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더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일부 내륙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내일 오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까지 내리겠고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26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떨어지면서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